안녕하세요. 마가텍스입니다. 오늘은 운동과 건강관리 첫 번째 단원인 운동과 자세 관리 중에서 바른 자세를 위한 운동 실천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바른 자세 유지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계속 강조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이 바른 자세는 건강한 생활에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바른 자세 유지에 도움이 되는 운동 방법을 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입니다. 바른 자세 유지를 위한 운동 방법을 실천하고 건강한 자세를 유지할 수 있다. 네, 먼저 바른 자세 유지를 위한 운동 중에서 여러분들 가장 많이 들어보기도 했고 가장 많이 실시하고 있는 스트레칭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스트레칭이라고 하는 동작은요, 이것도 운동입니다. 운동. 스트레칭 운동. 그래서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근육, 우리 이전 시간에도 우리 신체 구조에 대해서 배웠었는데 어,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이 근육 그리고 건 그리고 인대 등을 늘려주는 동작으로 볼 수 있는데요. 이런 말 하기 좀 그렇지만 우리 이 근육도 늘어나죠, 그렇죠? 자연스럽게 늘어나고 그다음에 자연스럽게 이렇게 수축되고 이런 동작들이 반복되고 있는데요. 이것들을 늘려줌으로 인해서 관절이 움직일 수 있는 범위를 증가시켜 줍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요새 우리 이제 팝스 측정 중에서 유연성 평가도 하고 있는데요. 이 관절의 가동 범위를 늘려줌으로써 여러 가지 운동 수행에 필요한 이런 동작들을 더 원활히 할 수 있도록 또 도와주고요. 그리고 이런 유연성이 향상돼서 운동 중에 발생할 수 있는 부상을 사전에 예방하는 또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우리가 지금 계속 강조하고 있는 이 바른 자세 유지와 건강에도 큰 도움이 되는데요. 뭐 운동 시간을 이 스트레칭을 한 동작을 1시간 뭐 30분 막 이렇게 길게 할 필요는 없죠. 한 동작으로는요. 그래서 그 동작 한 동작에 대한 운동 시간은 한 15초에서 30초 정도면 충분할 것 같고요. 무리하게 이렇게 반동을 준다든지 물론 반동을 주는 것도 하나의 그 스트레칭 방법이 될 수 있겠지만 쭉 이게 정적으로 스트레칭 해주는 게 조금 더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한 동작에 한 3번 정도씩 이렇게 반복해서 해주면 좋겠고요. 이것은 뭐 스트레칭을 위한 운동도 있지만 다른 운동을 하기 전에 그리고 하고 나서 그리고 어떤 운동이든지 아니면 우리 일어나서도 잠자리에서 일어나서도 꾸준하게 평소에 습관적으로 하는 게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그 스트레칭을 조금 세분화해서 살펴볼 텐데요. 먼저 움직이느냐, 움직이지 않느냐에 따라서 정적 스트레칭과 동적 스트레칭으로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 정적 스트레칭은 움직이지 않는 상태에서 일정한 동작을 그대로 유지하는 동작이에요. 예를 들면 이렇게 우리 기지개 핀다 그러죠? 네, 기지개를 쭉 입히는 동작도 정적 스트레칭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벽을 밀면서 이 어깨나 이 팔의 근육을 늘려주는 동작도 정적 스트레칭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정 시간 동안 이 같은 스트레칭 동작을 유지하면서 실시하는 방법이고요. 약 15초에서 30초 정도 근육을 최대로 늘린 상태로 자세를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이것은 탄성 스트레칭이나
동적 스트레칭에 비해서 안전한 스트레칭 방법으로 볼 수 있는데요. 왜 그러냐면 내가 부하를 견딜 수 있을 만큼 천천히 늘려나가는 방법이죠. 그런데 외부의 힘이나 어떤 이렇게 움직임을 통해서 하는 스트레칭보다는 비교적 안전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에 반해서 동적 스트레칭은요, 빠르게 동작을 수행하면서 그 스트레칭을 해주는 건데요. 근육의 길이를 늘려주는 건데 대신에 동작에 반동을 주지 않습니다. 그냥 뭐 이렇게 관절을 이렇게 꺾는다든지 뒤로 꺾는다든지 뭐 이렇게 움직이면서 할 수 있는 스트레칭 동작인데요. 이때 반동을 주는 스트레칭은 탄성 스트레칭이라고 합니다. 우리 흔히 이 체전굴이라고 하죠. 윗몸을 이렇게 아래로 내리는 동작, 다리를 무릎을 펴고 서서 무릎을 편 상태로 상체를 아래로 내리는 동작을 땅에 이렇게 손을 닿는 동작을 하잖아요. 그 동작이 바로 탄성 스트레칭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동적 스트레칭은 스트레칭 이후에 본 운동, 본 원래 참여를 하려고 했던 스포츠나 그 운동 동작과 유사한 동작으로 수행했을 때 그 원래 스포츠 참여할 때의 그 기능이 조금 더 향상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이 스트레칭은 내부에서 힘이 작용하느냐, 외부에서 힘이 작용하느냐에 따라서 능동적 스트레칭과 수동적 스트레칭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능동적 스트레칭은 내가 스스로 내 근육을 늘리는 스트레칭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수동적 스트레칭은 뭐 파트너 아니면 트레이너나 외부의 힘이 작용되어서 스트레칭을 하는 방법입니다. 지금 각 부위마다 이제 스트레칭 동작을 한번 볼 텐데요. 상체, 뭐 아기 자세로 불리네요. 이렇게 크게 이렇게 땅바닥에 엎드려서 등 부위와 그리고 어깨 부위를 쭉 스트레치 해주는 동작이 있고요. 우리 앉은 상태에서도 지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손목 잡고 이 팔과 옆구리를 이렇게 늘려주는 동작, 상체 스트레칭 동작입니다. 깍지를 끼고 목을 이렇게 들어 올리는 것도 상체 스트레칭 동작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몸통인데요. 이 고양이 자세라고 하죠. 척주, 우리 몸의 기둥이라고 불리는 척주를 올렸다가 내렸다가 이렇게 올렸다가 내렸다가 하는 이 동작은 몸통을 스트레칭할 수 있는 동작입니다. 그리고 엎드려서 상체를 들어 올리면서 이 하늘 방향을 보는 방법. 그다음에 누워서 이 골반을 기준으로 좌우 이렇게 틀어주면서 스트레칭을 하는 동작도 몸통의 유연성을 늘리고 부상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다음은 하체 동작인데요. 누워서 무릎을 구부려서 당기거나 그대로 무릎을 핀 채로 들어 올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밖에도 좌우로 더 회전을 시켜서 그 스트레칭 동작을 더 크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바른 자세 유지를 위한 운동 두 번째로요. 대칭 운동이 있는데요. 대칭이 뭐죠? 대칭? 어떤 가운데 중앙을 기준으로 양쪽이 동일한 모양을 대칭이라고 하죠. 이것과 같이 우리 신체는 애초에 이 중심선을 기준으로 좌우가 균형을 잡힌 채로 이렇게 태어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생활 습관이 좀 안 좋거나 자세가 불균형하다 보면 이 대칭이 점점 비대칭이 되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그 비대칭이 됐을 때의 안 좋은 그 신체 질환이나 안 좋은 모습들을 아마 이전 시간에 많이 학습이 되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다시 원위치로 돌리는 운동이 필요한데 그게 바로 이 대칭 운동으로 볼 수 있고요.
그래서 한쪽으로만 치우쳐서 운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양쪽 근육을 동시에 사용해서 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쪽으로 반작용이 적절하게 균형을 이루는 운동으로 수축된 근육은 이완시키고요. 또 이완된 근육은 수축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를 반복해서 좌우 균형을 맞추게 하는 운동인데 이것도 역시 앞서 설명했던 스트레칭 운동과 비슷하게 15초에서 30초 정도씩 한 동작에 15초에서 30초 정도씩 하고요. 뭐 한 번에서 3번 반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를 통해서 좌우 균형 감각이나 협응력, 뭐 협응력이라고 하면 이게 우리 운동 수행을 할 때 여러 가지 근육 조직, 신체 조직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최고의 운동 수행을 하는 능력이 협응력이라고 하는데요. 그 협응력이 향상될 수 있도록 도와주고요. 그 비대칭이 되면 계속 쓰던 쪽에 근육만 많이 사용하게 돼요. 그러면 점점 더 이게 비대칭이 가속화되겠죠. 그래서 이 대칭 운동을 통해서 약했던 근육들을 점점 강하게 하면서 이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대칭 운동을 도와줄 수 있는 도구가 있어요. 여기 보면 이제 짐볼이라고 하는 도구인데요. 여러 가지 형태의 이 대칭 운동을 할 수 있는 도구이기도 합니다. 아마 가정에서도 이 짐볼이 있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짐볼을 사용해서 양팔, 어깨를 스트레칭 한다든지, 그다음에 앉아서 이 균형 잡는 것 자체도 대칭 운동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대신에 스스로 그냥 하는 그 아무런 보는 거 없이 하는 것보다 이왕이면 앞에 뭐 거울이나 아니면 이렇게 나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영상이나 이런 거 카메라나 이런 게 있으면 더 운동의 효과가 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바른 자세 유지를 위한 운동 세 번째로 강화 및 안정화 운동입니다. 물론 이전의 스트레칭 그리고 대칭 운동과 어떻게 보면 유사할 수도 있겠지만 조금 더 적극적인 운동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스트레칭은 단순히 이 근육을 그냥 늘려주는 데 그쳤고요. 대칭 운동은 가볍게 이 좌우의 균형만 맞추려고 좀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이 강화 및 안정화 운동은 약간의 더 부하를 주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 근육과 그리고 그 신체 기관들을 좀 더 단단하게 더 훈련시키는 운동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강화 및 안정화 운동은 운동 기능을 효율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운동으로 여러분들 흔히 이 코어라고 불리는 우리 이 복부 쪽 아랫배 쪽 있죠? 이 아랫배 쪽 허리를 축으로 하는 이 코어 근육을 강화시키는 운동으로요. 뭐 맨몸 운동으로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짐볼 운동으로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수중에서 유산소 운동이나 아니면 근력 운동으로도 실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강화 및 안정화 운동을 통해서 우리들이 운동 수행력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그 힘이 발휘되는 근원적인 그 코어 근육이 강화되기 때문에 다양한 운동 상황에서 수행력이 향상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불균형했던 그 자세도 교정될 수 있는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 튼튼한 근육을 통해서 그 코어 근육이 강화된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좀 이렇게 다양한 신체 활동 중에서도 부상을 예방할 수 있는 또 효과가 있습니다. 먼저 맨몸 운동을 볼게요. 네, 코어라고 했으니까 우리 이 복부 쪽이죠. 복부, 그다음에 허리 축으로 하는 이 척추 중에서도
이 하체와 연결된 이 골반과 하체 그리고 이 복부와 연결된 이 부분을 코어라고 하는데 이 부분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우리 흔히 어떤 동작을 많이 했었어요? 네, 우리 플랭크 동작 많이 했었죠. 플랭크 동작. 네, 플랭크 동작 이외에도 이렇게 다양한 동작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뭐 이불 하나만 딱 깔아놓으면 여러분들 맨몸 운동 이렇게 코어를 강화할 수 있는 운동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 슈퍼맨 자세 굉장히 좀 어려워 보이는데 저렇게 해서 이제 버티는 거죠. 버티는 것도 운동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동적으로 내렸다가 올렸다가 내렸다가 올렸다가 뭐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실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짐볼을 활용한 방법인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코어를 발달할 수 있는 동작들이에요. 그래서 뭐 공을 앞뒤로 굴리는 자세도 이 코어에 아마 힘이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맨몸 운동에서도 슈퍼맨이 있었는데 이 짐볼을 활용한 슈퍼맨 자세도 있고요. 우리 짐볼 클런치라고 하죠. 이 완벽한 윗몸 일으키기는 아니지만 상체를 이렇게 들어 올리는 동작, 클런치 동작, 짐볼을 활용해서 또 실시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문제 하나밖에 없네요. 오늘은 네, 바른 자세 유지에 도움이 되는 운동 방법 3가지는 어떤 게 있었을까요? 네, 기억나시나요? 네, 먼저 첫 번째, 우리 몸의 근육과 인대, 그다음 건 이런 부분들을 늘려주는 스트레칭 운동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좌우의 불균형을 좀 극복할 수 있는 대칭 운동이 있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강화 및 안정화 운동이었었는데 어디를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어요. 네, 이 신체 중심이 되고 모든 운동에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이 코어를 강화할 수 있는 이 운동이었죠. 이 3가지 운동 방법을 통해서 우리 바른 자세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3가지 운동 방법 중에서 한 가지를 좀 선택해서 지속적으로 실천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지금 우리가 매 시간마다 하고 있는 그 체력 순환 운동 있잖아요. 그것을 매 시간 빠지지 않고 실천한다면 여러분들 바른 자세 유지와 더불어 운동 수행력도 향상시킬 수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다양한 운동 상황에서 부상을 또 방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스트레칭에는 어떤 게 있었죠? 네, 움직이냐 안 움직이냐에 따라서 뭐 정적 스트레칭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동적 스트레칭이 있었고요. 정적 스트레칭은 움직이지 않고 그냥 근육을 그 자체로 쭉 늘려주는 동작을 의미했고, 동적 스트레칭은 뭐 이렇게 움직임이 있는 스트레칭을 의미했죠. 대칭 운동으로는 여러 가지 도구를 사용했던 것 같아요. 뭐 밴드를 이용해서 한다든지, 그 다음에 짐볼이라고 하는 이렇게 원형의 푹신푹신한 볼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었고요. 강화 및 안정화 운동으로는 크게 이렇게 3가지 정도 제시를 했었는데, 맨몸 운동, 그냥 이게 매트 혹은 이불 이런 거 깔아놓고 아무 도구 없이 활용할 수도 있었고요. 대칭 운동에서 활용됐던 짐볼을 이용해서 이 강화 및 안정화 운동을 또 할 수도 있었고요. 수중 운동이 있었는데 이거는 뭐 사진 자료가 좀 필요했었을 텐데 아마 그런 장면들을 한번 봤을 거예요. 수영장이나 아니면 이렇게 물살이 있는 곳에서 가볍게 걷는 운동을 한다든지 아니면 거기서 가벼운 근력 운동을 한다든지 수영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물 안에서 여러 가지 동작을 통해서 이 코어를 강화하고 하체와
근력과 이 복부, 예, 근력을 강화하는 그런 운동들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운동과 자세 관리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여러분들 지금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여러분들 그동안에 안 좋은 생활 습관 그리고 안 좋았던 자세가 있다면 꾸준하게 이렇게 바른 자세를 위한 운동 실천을 해서 균형 잡힌 신체를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수업 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